Recording in progress. 자, 교재 212페이지고요. 넓이 부분인데 우리 정적분과 넓이 사실 똑같다고 했던 거 처음에 내가 진도 잘못 봐서 이 부분 나왔던 거 기억나? 정적분하고 기하학적 의미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말해볼게. 예를 들어 어떤 곡선 fx라는 애가 있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 fx라는 함수가 x축보다 위에서 그려지는 형태라고 해볼게. 함수값이 항상 0보다 같거나 클 때 내가 이때 이 y는 fx라는 곡선이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이 fx 곡선이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다면 이만큼 x축과 둘러싼 이 부분에 있는 넓이는 우리가 정적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이 정적분은 인테그랄 x가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한 거고 내가 이만큼의 넓이를 만약에 s라고 하면 얘는 s라고 할 수 있어. 언제? fx가 내가 정적분하는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근데 만약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지. x축보다 더 아래 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x가 a에서부터 x가 b까지. 이 곡선 y는 fx가 x축과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이 넓이는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것입니다. 자, 근데 x축보다 그래프가 아래 있을 때. 자, 근데 이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정적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fx라는 함수가 x축보다 같거나 아래 있을 때 내가 정적분하려는 구간 이 구간에서 x축보다 아래 있을 땐 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넓이와 같아. 만약에 x축보다 더 같거나 위에 있을 때, 즉 붕 떠 있을 땐 넓이하고 정적분 값이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나 지금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는 fx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클 때 또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내가 정적분해야 하는 구간 안에서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있거나 더 아래 있고 만약에 내가 따지고 싶은 부분의 범위가 중간에 x축을 한번 지나가는 경우 그런 곡선의 형태라면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았어? 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y는 fx라고 하는 곡선이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내가 따지고 싶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만큼 내가 얘를 S1이라고 하고 내가 이만큼을 S2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교재에서 봤듯이 이 부분 근데 이 S1을 위에 놓긴 했는데 얘는 상관없어. 자, 이때는 fx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아니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맞아?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이 구간 내에서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려고 하는 이 점을 내가 x는 c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쨌든 간에 S1이라는 것과 S2라는 것을 더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S1이라고 하는 넓이를 따질 때는요. 이 곡선이 어디 있어? x축보다 아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S1이라고 하는 넓이는 곡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넓이를 계산해야 되냐면 인테그랄 x가 a에서부터 c까지 우리 정적분을 해. fx를 정적분을 해.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X축보다 그래프가 아래에서 그려질 때는 넓이는 정적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S2라고 하는 이 부분의 넓이는 X축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X가 C에서부터 B까지 fx를 그냥 정적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이 뭐예요? S2예요. 자, 내가 그리고 이 둘을 더해야 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봐봐.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곡선이 x축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 전체 범위에 대한 넓이를 구한. 그러면 이렇게 내가 넓이를 x는 a, x는 b, 그리고 곡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내가 구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x축보다 그래프가 아래에서 그려질 때와 x축보다 그래프가 위에서 그려질 때 그 나눠지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적분을 다르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넓이를 구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정적분 값이 넓이가 되는 거고, 자, x축보다 위에 있을 땐 그냥 정적분 값이 넓이가 돼서 우리 둘이 합하면 된다. 이걸 합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 마이너스 있지? 어? 내가 얘를 만약에 이쪽 안으로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자, 마이너스 fx 이거 무슨 뜻일까? fx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건데 잘 들어봐. 자, 얘가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들어가. 그럼 결국 마이너스 fx라는 것은 fx라는 그래프를 전체 마이너스 붙였다. 즉, x축에 대하여 대칭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fx는 뭐예요? f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이 fx라는 함수값을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거는 fx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x축 아래에 있는 이 개형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그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x가 a에서부터 x가 c까지 정적분한 것과 똑같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어차피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내가 이거 정적분 그대로 해버리면 넓이랑 똑같죠? 자, 그럼 애초부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축을 내가 아래 건 만약에 어, 아래 있건 아니면 x축이 fx보다 아래 있건 x축이 fx보다 위에 있건 x축이 fx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든 뭐 상관없이 그냥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쓸 수 있냐면 내가 그냥 인테그랄 x가 a에서부터 b까지 내가 따지려고 하는 전체 이 구간 이거를 fx라는 함수를 절대값 붙여가지고 이것을 정적분한 것이 넓이다. 이렇게 한 번에 절대값을 사용해주면 우리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 개형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마이너스 붙여야 x축보다 위로 돼 있는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너는? 절대값 왜 붙였다고?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줘야 내가 fx라는 그래프가 0보다 같거나 클 때와 절대값 아래에 있는 거 0이 되는 거 기준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얘가 넓이가 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그 전체 범위에다가 fx라는 그 곡선의 절대값만 붙여주면 이게 바로 넓이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내가 x축과 x는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궁금해. 넓이가 궁금한데 내가 어차피 얘 따로 구해서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그냥 정적분 더할 거잖아. 근데 그냥 애초부터 처음부터 fx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붙인다는 건 뭐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뒤집어 올려서 접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접힐 거 아니에요. 어차피 0보다 같거나 큰 그래프는 그대로 써질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뒤집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집어 올려진 것을 정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c까지 fx dx를 정적분한 거와 같은 거고 여기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냥 정적분한 거 넓이와 같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넓이라는 건 그냥 전체 정적분한 게 아니라 전체 정적분하면 안 되고 x축보다 아래에 있냐 아니면 x축보다 위에 있냐 이거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정적분한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나오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같거나 위에 있는 건 정적분하면 넓이와 똑같다라는 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게 끝이고요. 내가 말할 때
내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거든? 그냥 그건 너 표정 보면서 내가 너네들 표정 보면서 이해가 안 된 것 같으면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니까 이해가 안 됐고 내 설명을 놓쳤으면 그냥 따라오세요. 어차피 내가 너 표현 캐치해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해서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나 이해 못했는데 이러면 여기서 스톤 돼서 멈추지 말고 그냥 어차피 선생님이 다시 해주겠지 하고 그냥 쭉 들어. 알았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그러면 음, 이거 한번 풀어볼게.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x축과 언제 만나는지 정확하게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x축과 만난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y는 fx라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는 fx가 0인 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x를 찾아라 라는 거고요. y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x축과 만나는 거야. 자, 그럼 인수분해하시면 x-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 x가 3에서 이 함수 값이 0이 되거라. 0이 되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이게 x축이고 2차 함수 이렇게 될 거고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자, 여기가 x는 1이고 이때가 x는 플러스 3이에요. 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해?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냥 따라와. 놓쳐도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내가 밑줄 친 데란 말이야. 빗금친. 자, 내가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네. 미안. 내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궁금한데 이 함수 어때? 지금 0보다 같거나 작죠? y값이 0보다 같거나 작은 거야. 그럼 우리가 정적분 값이 넓이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넓이가 되겠지? 자, 내가 이 부분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요. 인테그랄 x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3까지 그냥 함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적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넓이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x제곱은 자, 이제 정적분 해줄 건 부정적분 먼저 해줘야겠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자, 윗끝 3 넣고 아랫끝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5 그대로 데려오고 맞아? 자, 근데 이거 푸는 방법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지? 얘 그냥 없애줘봐. 어차피 마이너스 붙이면 나중에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냥 3하고 마이너스 자리 바꿔봐. 이래도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나 뭐 할 거냐면 마이너스 1만 넣고 계산한 거 빼기 3만 넣고 계산한 거 그거 계산해주면 돼.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얘 마이너스 1 제곱은 1.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3. 여기까지 돼? 자, 빼기 3 넣을게요. 자,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9. 9 빼기 9는 0이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9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9. 따라왔어?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얘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럼 얘 플러스 11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3분의 33에서 1을 뺀다. 3분의 32. 여기까지 됐습니까? 되셨죠? 그냥 우리가 X축보다 아래에 있냐 아니면 그래프가 위에 있냐 그거 보고 판단해서 정적분 계산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적분 계산은 우리가 계속 했던 거니까.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예요. 자, 이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 얘가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 그게 x축과 만나는 지점이니까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가 얘 0이 되게 하는 x값 인수분해해야 되거든? 일단 x로 한번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2차식이 또 인수분해가 돼요. 뭐라고 돼?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x가 0에서 x가 1에서 x가 3에서. 자, 그때 이 3차식이 0이 나온다는 거 확인했죠? 그럼 그 말은 x축과의 교점이 그렇다는 거야. 이 3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 양수의 음수야? x가 0에서 1에서 2, 3. 자, 이렇게 만나니까. 자, 얘 3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 양수니까 이런 꼴일 텐데. 그럼 얘 어떻게 그리면 될까? 이렇게 생기면 돼요. 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x축과 이 곡선 사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만큼. 여기까지 됐어? 근데 봐봐. 지금 여기 봐봐. 0과 1 사이에서 곡선 사이 둘러싸이고 있는 넓이는 어차피 함수 그래프 자체가 어때요?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럼 그때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정적분각과 똑같아. 0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dx 이게 바로 넓이야. 근데 x가 1과 3 사이에서는 얘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럼 넓이는 우리 뭐 해야 돼? 정적분하고 같니? 아니야.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1부터 3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dx 정적분한 거 이렇게 더해주면 될까? 빼야죠. 자, 이 각각 정적분한 것들을 우리 더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얘 계산 먼저 해봅시다. 얘 부정적분 해주면 4분의 1 x 4제곱 3분의 4 x 세제곱 뭐야? 2분의 3 위 끝에 1 넣고 아래 끝에 0 넣으면 돼요. 자, 0 넣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 0은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계산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윗끝 아래끝 자리 바꿉시다. 플러스로 만들고. 자, 그러면 일단 4분의 1 부정적분 해주면 x 2분의 3 x 제곱. 부정적분식 당연히 얘랑 똑같겠죠. 뭐. 여기 마이너스 없애주는 차원에 대신에 윗끝 아래끝 바꿔주면 3하고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자, 그러면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 아래끝 3 넣으면요? 4분의 1 곱하기 81 곱하기 27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왜? 3의 제곱이 9니까. 아니야?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얘 더해주면 돼. 얘가? 자, 그럼 봐봐. 일단 인수분 되는 거 있나? 음, 부가, 분모 4인 거. 4분의 1, 4분의 1. 얘는 마이너스 4분의 81이죠. 맞아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80, 마이너스 4분의 81이니까 분모가 4인 거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분모가 3인 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즉,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플러스 3분의 4죠? 잠깐만. 여기 27이네? 얘 뭐야? 108이지? 맞아? 27 곱하기 4니까. 얘가 따라왔어? 그리고 2분의 3, 2분의 3. 얘 플러스죠? 어, 2분의 3, 3. 여기 27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7.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얘 계산해보면 4분의 70, 마이너스 79고요. 자, 얘는 플러스 3분의 100이에요. 자, 얘는요? 자, 마이너스 21.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4분의 마이너스 79에다가 분모 4로 만들면 42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121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맞아? 자, 얘하고 계산해주면 되네. 자, 어떻게 계산할까? 야, 내가 계산 굳이 끝까지 해주는 거 이유가 있어. 너 따라오라고. 너도 머릿속으로 하든지 입으로 내뱉든지 하면 잠 깨면서 하라고 하는 거야. 자, 자, 여기다가 3 곱하고 여기는 4를 곱하면 되겠네. 맞아? 그럼 12에다가 얘 3 곱하면 363, 여기다 4 곱하면 플러스 400. 12분의 37이다. 자, 이거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계산은 여기서 끝내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래서 우리 필수예제 1번 곡선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이 그래프 개형이 X축과 언제 만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X축보다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위에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개형 파악해야 정적분하고 넓이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정적분한 게 넓이가 될 거냐 이거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얘 풀었고요. 하나 더 풀어보자. 자, 얘도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근데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예요. 자, 얘 먼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을 하나 찾아보자. 뭐가 있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얘 인수분해 되잖아. 뭐야? 그쵸? x가 1이거나 5인데 그럼 이 이차함수는 x가 1일 때와 x가 5일 때 x축과 만나는 아래로 볼록 포물선 개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근데 x가 3과 6은 어디 있어요? x가 3일 때는 봐봐. x가 3일 땐 x가 1과 x가 5에 대해서 가운데 대칭축이죠. 자, 얘가 x가 3일 때죠. 왜냐면 1과 5의 가운데가 x가 3이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x가 6일 때는 5일 때보다 뒤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얘가 x축과 둘러싸이고 있는 부분의 넓이는 x축이 이렇게 있고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x축으로 자,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영역 자체가 또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있고 위에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것도 각각 나누어서 넓이를 계산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땐 x가 3일 때부터 언제까지야? 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인테그랄 x가 3부터 5일 때까지 이 곡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에다가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집중하자.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요. x가 5부터 6까지. 이때 그래프는 뭐예요? x축보다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때 그래프 이거예요. 자, 5부터 6까지. 여기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를 정적분한 게 넓이와 같은 거예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할게요. 자, 3분의 1 부정적분하는 거야. 너 빠르게 불러봐. 3분의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5x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붙여 있고 아래 끝이 3, 위 끝이 5니까 그냥 얘 마이너스 도로 붙여서 내가 위아래 자리 바꿔줄게. 이렇게.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윗끝 아래끝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자, 그러면 5부터 3까지로 만들 수 있죠? 맞잖아.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윗끝 아래끝 자리 바꾸는 거야. 꼭 기억해. 자, 마이너스가 두 개 붙었으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얘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돼?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뭐 부정적분한 거 값은 당연히 똑같겠죠. 윗끝, 아래끝 5 넣고 윗끝 6 넣는 거죠. 자, 이거 집어넣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27 마이너스 3 곱하기 3 집어넣어. 빨리 집중해서 빨리 말해. 9예요.
15. 자, 3분의 5 넣으면 125. 마이너스 3 곱하기 5 넣으면 25. 플러스 5 넣으면 25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이거 먼저 계산해볼까? 얘 나중에 계산하고? 아니다, 얘 그냥 먼저 같이 이어서 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돼? 뒤에 거 계산하시면 위끝 6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냥 불러. 내 거 기다리지 말고. 이거 어렵니? 계산하는 거? 너 이거 안 돼? 그럼 빨리 말해. 입으로 내뱉어. 그냥 그래. 그쵸?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면 일단 우리 약분해서 얘하고 얘 9대죠? 9 마이너스 27 플러스 15에다가 자, 마이너스 3분의 자, 얘 몇이야? 125에다가 얘 70, 마이너스 75인데 플러스 75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5 맞아요? 자, 그리고 이 3분의 216은 72예요, 약분하면. 네, 뒤에 얘 빼면 108. 3 곱하기 36은 108이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0. 이거에다가, 자, 마이너스 3분의 125. 그다음 뒤에 똑같죠? 마이너스 75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75. 마이너스 25.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분수 아닌 것들, 정수만 계산을 좀 해봅시다. 초록색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몇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몇이에요? 어, 그리고 72랑 30 더하면 102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죠. 맞아? 그리고 자, 이렇게 더하면 20, 마이너스 27은 마3이지? 자, 50 더하기 50은 100, 마이너스 9. 내가 지금 유일하게 계산 안 해가 얘하고 얘지? 맞아? 마이너스 3분의 250인 거 맞아요? 자, 얘 91이죠? 100 빼기 9니까?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이 3 곱하기 90이라면 273 빼기 250이니까 23, 3분의.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2차 함수가 나머지 x는 3, x는 6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 거였습니다. 이거 문제 풀면서 와, 이거 계산이 왜 이런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정적분의 단점이 계산이 너무 많이 나오고 분수도 나오고 섞여 있고 이러니까 쓸데없는 계산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 저도 학생 때 생각해보면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진 않고요. 그냥 너가 계산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여기서 발생하는 실수들 좀 주의하시고 제가 이따 사실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혹시 정적분과 넓이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필수 공식들이 있어요. 아까 내가 너한테 외우라고 했던 거. 어떤 이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떤 공식 이용해서 사실 좀 더 빠르고 계산 실수 적게 하는 공식이 있거든. 근데 그것들 알아두면 좀 더 그나마 계산 실수 좀 적게 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거는 필수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거 배우는 거니까 곡선과 X축 그리고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과정 지켜가지고 몇 개를 좀 같이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자, 자 이제 2번 풀어볼 건데요. Recording in progress. X축이 X는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먼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곡선 X축과 언제 만나는지 한번 보면 이 2차 함수가 0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순간 X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붙고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0이라는 값이 나올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가 1일 때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일단 얘 뭐야? 이렇게
얘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가 플러스 1일 때 x축과 만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리고 지금 봐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언제야? 한 이쯤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직선과 x축 그리고 얘가 둘러싸인 동의 넓이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하고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면 여기서부터 이 부분 넓이를 구하라는 거랑 같은 거 맞아요? 어.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우리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구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S1이라고 하는 S2, S1은 지금 곡선보다 위에 있죠? 아니죠, 아래 있잖아요. 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어, 이식 정적분한 거랑 같은 거 맞아요? 아니죠, 마이너스 붙이라고 아래 있잖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인데 자, 얘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위 끝하고 아래 끝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됐어? 자, 얘 계산하면 얘는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빼기 1이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는 거니까 그냥 3분의 2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계산해보자. 자, 3분의 2에서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4고 마이너스 12분의 1 8분의 1이죠? 자,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됐어? 자, 뭐가 지워질까? 얘하고 얘 지워지지. 3분의 2에서 12분의 1 빼고 마이너스 8분의 1 할 건데 얘 12로 만들면 얘 8 되는 거 맞아? 자, 이렇게 되죠? 계산 이따가 하고 자, S2 구해보자. S2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X축 fx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맞아요? 자, 그러면 얘 그냥 정적분 값이 뭐와 같아? 넓이와 똑같다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거 부정적분 한 거는 얘랑 똑같겠죠? 맞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윗끝에 1 아래끝에 마이너스 2분의 1. 자, 윗끝 1 넣어준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빼기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넣을 거야. 여기까지 됐어. 뭐라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잤니? 졸았어? 어디? 뭐가? 뒤에 계속 아, 기상을 부르는 거야? 아,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자,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얘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2분의 1. 얘 마이너스 8분의 4지? 마이너스 8분의 3. 맞아? 마이너스 8분의 4.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8분의 3. 여기까지 돼요? 자, 남아있는 것들 계산할 건데. 자, 얘랑 얘를 더해야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아까 계산 잘못. 자,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2고요. 8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 8분의 2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12분의 8.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8. 어? 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따라오지 않고 있었니? 그럼 얘는 24에서 4, 6. 틀렸지? 내가 지금 어디 틀렸니?
S선과 S2 계산할 건데. 자, 어허허허허. 마이너스 12분의 1. 얘 마이너스 12분의 2 나오고 마이너스 8분의 2 나오고 더하기 2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뜰 거고 뭐 나왔니 다? 플러스 2니까 12로 통분해 버리면 자 10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24. 자 그럼 12로 통분하면 9. 24에서 5 빼니까 19.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계산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뭐 어차피 집중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빨리 했습니다. 자 이거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한 넓이도 함께 계산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음, 자, Recording in progress. 자, 두 곡선 사이 넓이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정리할 건데 내가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얘 y는 fx야. 쓰여서 들어. 자, gx라는 내가 얘를 이렇게 하고 gx라는 애를 이렇게 할게. 너무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마. 그냥 집중해서 따라가고 있다. 그거가 목표인 거지.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자, fx와 gx가 만약에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요. 내가 지금 x가 a에서 x가 b까지 이 둘 사이 둘러싸고 있는 이만큼의 부분의 넓이가 내가 궁금한 거야. 이거를 내가 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s라는 넓이는 혹시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 x축과 fx가 x가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에서 gx가 x가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빼면 그러면 곡선과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s가 나오는 거 맞아? 자, 근데 fx가 x는 a에서 x는 b, x축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a부터 b까지. 어차피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한 거, 정적분한 거에서 어, 자, 내가 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말을 하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에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 이거를 빼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곡선 사이 둘러싸고 있는 넓이 s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적분 구간이 a에서 b까지가 똑같으니까 x가 a에서 b까지 그냥 fx에서 gx를 뺀 거를 정적분한 거와 같다. 이렇게 합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축보다 두 함수가 위에 있을 때 두 함수가 둘러싸고 있는 넓이 그거는 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면 되는 거와 같다. 그래프 상태에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 빼는 거. 이거는 굳이 꼭 곡선과 곡선이지 않아도요. 만약에 뭐 직선과 곡선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fx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gx가 이렇게 둘러싸인 거야. 자, 이래도 마찬가지야. 이게 만약 f고 이게 만약 g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때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가 둘이 만나고 있는 이 지점 사이다라고 하면 x가 a에서부터 x가 b까지. 자, 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fx에서 gx를 뺀 거에서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에서 gx가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를 빼주면 어디가 나와? 이게 나오겠지. 맞아? 이거는 모든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의 경우고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 gx, fx의 그래프에서 gx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이 생기도록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살짝 아래로 당겨서 얘네 그려보도록 할게. 잘 봐봐. 모양은 똑같이 할 거야. 내가 자, 내가 모양은 똑같고 위치만 당기는 거야. 자, 이렇게 해볼게. 알겠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모양은 아까랑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으니까 지금 이만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똑같이 S라는 넓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자, 근데 우리가 이 넓이를 혹시 구할 때 fx와 gx라는 함수를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얘를 평행 이동을 한다면, 잘 봐. 만약에 내가 gx라는 이 함수도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 슉 하고 이렇게 위로 평행 이동시켰어. 자, 근데 내가 맘대로 평행 이동했지. 맞아? 평행 이동을 하면 우리 뭐가 바뀌어요? 지금 내가 위로 평행 이동했죠. 그러면 뒤에 y 값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왜요? y는 1, 미안. 어. 얘가 x축이니까 y는 0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얘는 y는 1, y는 2, y는 3 이런 식으로 y는에 대해서 쓰면 식이 생기는 거 맞아?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를 원래 이렇게 있던 애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어. 그럼 얘는 그냥 더 이상 y는 gx가 아니라 위쪽으로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y는 gx 플러스 m이 되는 거야. 나 지금 여기서 평행 이동 시킨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플러스 m만큼 내가 평행 이동을 했다 치고 fx란 이 함수도 그럼 함께 같이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평행 이동했다고 쳐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될까? 내가 똑같이 그렸어. 자, 그럼 봐. 지금 내가 gx와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뭐 얘랑 지금 모양 일부러 똑같이 그리긴 했는데 이때는 내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이 생기도록 그림을 그린 거고 그때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아래쪽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생기니까 내가 동일하게 둘 다 x축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을 플러스 m만큼 진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 이 s라는 건 어차피 둘이 똑같거든? 둘이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x축보다 두 함수가 아예 위에 있을 땐 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더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그 구간에서의 정적분을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었잖아요. A에서부터 B까지 더 위에 있는 거에서 더 아래에 있는 걸 뺀 다음에 정적분. 그럼 어차피 여기서 똑같이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fx 더하기 m이 더 위에 있고요. gx 더하기 m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를 빼세요. 그거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예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자,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결국 얘는 m까지 평행이동한 건 서로서로 지워지고 얘는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자, 여기서 결론이 있어. 잘 들어. 지금 얘에서 얘를 뺐더니 그냥 fx 빼기 gx가 나왔어. 결국 x축보다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 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건 위에 있건 상관없이 어차피 다 같이 동일하게 동일한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을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게끔 내가 얘를 위로 쭉 위로 올린 거잖아. 맞아? 그럼 그때 정적분한 값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만큼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 정적분한 것과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둘 중, 이 둘 중 누구 하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고 내가 원하는 구간의 정적분 구간의 넓이를 정적분한 것이 넓이와 같다. 자, 이거는 두 함수가 모두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쓰는 거 잠깐 포기하고 와. 이게 더 듣는 게 더 중요해, 이제는. 자, 이제 잠깐만 멈춰봐, 쓰는 거. 자,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지. 내가 얘를 이번엔 둘 다 x축보다 아래로 넣을게. 뭐야. 이렇게 내려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어, 한결이? 어. x는 a, y는 fx 플러스 m이고, y는 gx 플러스 m이야. 자, 그랬을 때, 똑같이 그래프. 자, 둘 다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x축보다 아래로 내린 거 맞아요? 자, 얘네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당겨봐. 다 같이 당기면, 뭐,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 빼서 x가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다 같이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을 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면요. m이 지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래 fx식에서 gx식을 뺀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수를 정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x축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두 함수가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상관없어. 두 함수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면 그냥 무조건 위에 있는 함수식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식을 빼고 그 사이, 두 교점 사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문제에서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대한 정적분 값이 두 곡선 사이 혹은 뭐 곡선과 직선 사이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해가니?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어차피 다 지워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x축 아래에 있는 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할게. x축보다 함수가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상관없이 두 함수가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대한 넓이는 무조건 위에 있는 함수식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식을 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간만큼의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두 함수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그 대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자, 저 긴 거를 내가 정리해 주는 거야. 이것들, 이 긴 내용을 내가 지금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저거 혼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설명 들어도 이해 잘 못해. 하기가 어려워. 이 내용은. 그러니까 그냥 이거 듣고 이해하는 게 나아. 자, y는 gx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거는 내가 아까 어떤 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상관없다 그랬지. 중요치 않다 그랬잖아. 맞아? 만약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한다면 그 함수가 다시 말할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두 곡선 사이 넓이 구할 때는 만약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그 함수가 x축 기준으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 그냥 두 곡선 사이 넓이 아니면 두 곡선과 직선 사이 넓이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x축의 위치가 전혀 중요치 않아요. 알겠어?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이 x축으로 평행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 내 말 이해해? 우리 어차피 x축 위로 다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곡선 사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자, 그때 넓이는 그냥 이 넓이 이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곡선의 대소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자, 만약에
여기서 만나는 교점을 내가 x는 a라고 하고 여기는 x는 b라고 하고 내가 여기는 x는 c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x는 a에서부터 b까지는 지금 누가 더 위에 있어? g야 f야? g가 더 위에 있어. 그럼 이 사이의 넓이는 무조건 위에 있는 것에서 빼는 거야. x가 a에서부터 b까지 더 위에 있는 함수 gx에서 더 아래에 있는 함수 fx를 뺀 게 넓이가 돼요. 이해가요? 자, 그런데 x가 b에서부터 c까지 이 사이의 넓이는요. 누가 더 위에 있어? fx가 위에 있어. 자, 그러면 이때는 x가 b부터 c까지 fx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gx를 뺀 것을 정적분한 것이 넓이가 돼요. 자, 그럼 즉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따로 각각해서 더해줘야 돼. 그게 두 곡선 사이 둘러싸인 넓이야. 자, 근데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이 fx 빼기 gx 이거 있잖아. 내가 여기서 그냥 이것을 gx-fx로 바꾸고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뽑아낸 형태로 아니다. 여기는 아직은 플러스고 이렇게 써도 괜찮니? 맞아? 근데 우리 앞에 이렇게 뽑아낸 이유 뭐야? gx-fx라는 함수값이 이게 양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려고? 이해 가세요? 자, 맞잖아. B에서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할 때 마이너스 붙이고 gx-fx를 하는 이유는 gx가 더 아래에 있고 fx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fx 빼기 gx 꼴로 더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또 한 번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이거 한 번에 합치는 거야. A에서부터 C까지 gx에서 fx 뺀 것을 절대값을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gx에서 fx 뺀 거, 이거 절대값을 붙였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절대값을 나올 때 잘 봐. 얘가 0보다 같거나 큰지 아니면 이게 0보다 같거나 작은지에 따라서 그냥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거나. 자, gx에서 fx 뺀 게 더 크거나 같으면 gx가 더 클 때는 언제야? a에서부터 b까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인 것이 그냥 나오는 거고요. 자, 이게 만약에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언제야? fx가 더 같거나 클 때니까. 그래서 gx 빼기 fx가 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게 언제였어? 바로 이거였어. 그래서 이때의 정적분은 gx에서 fx 뺀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표현할 때 이 절대값을 붙여버리고 내가 원하는 구간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어차피 절대값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때는 이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나눠서 정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아까 문제 풀면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리 어떤 곡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매번 이렇게 정적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노가다 계산하는 게 조금은 좀 수고스럽고 계산 실수가 많기 때문에 외우는 공식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오기 전에 내가 외우라고 했었죠. 수영이하고 너한테. 자, 그거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이게 교재 214페이지에 있거든요. 거의 치트키 같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 이 2차 함수가 지나가는 점, x축이 지나가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이 2차 함수를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자, 이 x축과 이 2차 함수가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넓이 이 부분이야. 이 넓이는 봐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인테그랄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정적분한 거예요. 자, 이 알파와 베타 사이 얘 x축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어 아래 있어요? 위에 있죠? 아래 있죠? 그쵸? 아래 있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 맞아? 어. 자, 근데 우리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얘는 y는 이 y는 fx가 x축과 만나는 그 부분은 다시 말하면 잘 들어. 우리 얘가 이, 이 X축과 만나는 두 교점 알파 베타라는 건
내가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최고차항 A로 묶이고 X-알파와 X-베타로 이렇게 된다. 가능하죠? 왜냐면 알파의 함수값 0이고 베타의 함수값이 0이려면 X-알파 인수 포함해야 되고 X-베타 인수로 포함해야 되거든. 네? 자, 그럼 이 식을 이렇게 쓸게. 자, 마이너스 알파부터 베타까지 A, X-알파, X-베타 dx. 가능하니? 자, 이 2차식 인수분해한 식으로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적분하는 거에서 이렇게 함수의 실수배가 곱해져 있으면 이 실수 밖으로 빼도 괜찮죠? 그럼 알파에서 베타까지 X-알파, X-베타를 곱한 것을 정계한 것을 내가 정적분할 거야. 자, 그럼 이거 내가 전개해서 바로 쓸게. 자,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두근의 곱 dx 여기까지 돼? 돼? 진짜로? 자, 그러면 잘 봐. 자, 마이너스 x 빼고 자, 얘 부정적 분한식 쓰면 3분의 1 x 세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2분의 x의 몇 제곱? 정신 차려. 제곱이야. 알파 베타의 x 알파 베타야. 자, 정신 차리고.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마이너스 A. 얘 베타 먼저 넣을게. 3분의 1. 또 빨리 말해. 어. 자, 지금 위끝 베타 넣었고, 아래끝 알파 넣을게. 자, 근데 이 마이너스 A를 이따 한 번에 다 곱할 거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중괄호를 좀 칠게요. 여기까지 돼? 자, 아래끝 알파 넣으면, 여기 X자리에 다 넣어주시면, 빼기 하고, 불러, 줘. 그치,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3분의 1 베타 세제곱, 3분의 1 알파 세제곱. 얘네끼리 잠깐 묶으면 어떻게 돼? 3분의 1로 묶이고,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하고 이거. 여기 마이너스 있지? 맞아?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얘하고 마이너스 얘로 묶어가지고, 어? 자, 이걸로 묶어. 그럼 어떻게 돼?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리고 얘, 얘. 이거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로 묶어서요. 어떻게 쓸 수 있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초록색으로 중괄호 표시한 이 식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돼요?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뭐가 계속 반복이 돼? 얘 인수분해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들어있고, 얘 인수분해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들어있고,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들어있죠. 자, 얘 인수분해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가 돼 있는 거 맞아? 자,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어? 얘.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을게. 앞에 마이너스 A 있었지? 자, 그러면 그 외 안에 있는 것들은 자, 얘는 3분의 1 곱하기 얘인 거 맞아? 3분의 1 곱하기 불러. 자, 맞아? 자, 얘 그리고 얘 남아 있는 거 맞아? 자,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자, 그리고 얘는 알파 베타만 남는 거 맞아?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계수 뭐야? 3분의 1, 2분의 1, 1이잖아요. 이 6분의 1로 앞에다가 묶어낼 거예요. 그러면 도와줘. 자, 그러면
이 3분의 1 붙어서 있었던 건 어떻게 돼? 6분의 1로 묶어내면 얘는 앞에 2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얘는 어 여기까지 돼?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 그치? 자, 진짜 됐어? 어. 자, 이제 나 좀 도와줘. 이 안에 쭉 전개해 볼게. 자, 얘 2베타 제곱, 2알파 베타, 2알파 제곱이지. 자, 그리고 얘는 이 뒤에 전개할 여지가 남아있네. 내가 쭉 풀어낼게. 불러, 빨리. 2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3 3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에 6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3 베타,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맞아? 마이너스 베타 나의 노림수였어. 장난이야. 자, 그러면 지금 뭐가 지워지니? 알파 베타랑 6 알파 베타랑 6 알파 베타가 어딨어? 마이너스 어디 6 알파 베타가 있지? 여기 얘랑 얘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는 거 맞아? 그리고 2베타 제곱이랑 어떻게 돼? 마이너스 베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맞아? 2 알파 베타? 아 이제 없네. 잠깐만. 얘랑 동력 없지? 2 알파 제곱 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끝났지? 맞아?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가로 지금 정리한 게 이거죠? 자, 이거를 내가 이렇게 묶을 수 있나? 자, 얘 마이너스로 묶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얘 네. 맞아? 어, 마이너스 묶어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잘 봐. 이제 얘랑 곱해야 되잖아. 6분의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있고 그 뒤에 마이너스 베타에 이것까지 곱해줬어. 즉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는 지금 몇 번 곱해지는 거야? 그치? 세제곱이고 맞아? 나누기 분모 자리 6 있고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a 있었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있지. 맞아? 그럼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 넓이라고. 자, 이게 구하고 싶은 x축과 이차 함수가 둘러싸고 있는 넓이에 해당돼. 알겠지? 알겠어? 다시 정리. a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였거든요. 이 넓이는 6분의 두 x축에서의 교점의 차이에 세제곱의 최고차항의 뭐라고? 개수라고. 여기까지 됐어? 이게 이차 함수와 x축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거든? 자, 이거는 만약에 x축 기준으로 위로 볼록으로 생기는 이차 함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라 하더라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x축 기준으로 그럼 그래프가 위에 있을 수 있고 아래에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차이는 우리가 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냐 안 붙이냐가 넓이가 되냐 마냐 그 차이거든.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돼도 정적분한 거에 마이너스 붙이냐 안 붙이냐 그 차이야. 그래서 x축과 2차 곡선이 둘러싸고 있는 넓이는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 x축과의 교점의 세제곱에다가 최고차항 개수. 근데 이렇게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최고차항 개수를 곱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a라는 값이 위로 볼록일 땐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도로 붙여줘야 우리가 넓이가 되는 거 맞습니까? 돼? 이때는 그냥 그래서 그냥 헷갈리지 않게 우리 이거 그냥 전체 절대값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자, 아래로 볼록 위차함 쓰던 위로 볼록 이차함 쓰던 그냥 6분의 두 x축 교점의 차이의 세제곱 그 다음에 a에다가 절대 전체값. 이게
아래로 볼록이던 위로 볼록이던 이게 아래로 볼록이던 x축 기준 아니면 위로 볼록이던 늘 다 성립한다. 아시겠어? 자, 이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표현한 거고 이럴 수도 있어. 어, 이럴 수도 있어. 이차 함수가 이럴 수 있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y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y는 ax 플러스 뭐라고 할까?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대. 자, 얘네가 만나는 이 두 점 사이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궁금하대. 자, 얘가 x는 알파일 때, 얘가 x는 베타일 때,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 얘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 함수가 직선 mx 플러스 n이랑 같다고 놨을 때 이 등식에 성립하는 x 값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즉 다시 말하면 ax 제곱 플러스 한쪽으로 몰아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거 역만족시키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야. 이런 식이지. 자, 그럼 잘 봐. 조금만 집중 더 해. 자, 그러면 이 2차식 얘 y는 이라고 두고 y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뭐라고 쓸까? b-m x 플러스 c-n 얘가 x축과 만나게 하는 즉 얘를 0 만드는 알파와 베타다라고 해석 가능하니? 다시 자 여기 2차식과 1차식이 같다라고 하는 그 x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를 넘겼을 때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 못 따라왔지? 어, 음. 자 지금 진짜 집중 잘해. 얘 0 만드는 X축과 만나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정리야. 이 2차식과 1차식이 같다라고 둔 그것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면 자 이거를 왼쪽 좌변으로 다 넘겼을 때 우변을 0 만드는 실근이 X가 알파랑 베타라는 의미고 그 말은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둔다. 이거는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가 아니야. 얘가 MX 플러스 N과 같다고 했을 때 넘겨서 우변 0 만드는 좌변을 정리한 2차식이에요. 자, 그것이 X축과 만나는 시그니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0 만들게 하는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이 좌변에 있는 거를 내가 Y라고 뒀을 때 얘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자, 그게 교점하고 직선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거 좌변으로 다 몰라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똑같다고. 그 넓이 어떻게 구해? 다시 돌아가는 거지. 놓쳤지? 괜찮아? 자, 지금 이 이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다시 돌아가서 이거 이 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두 X축과의 교점의 차이의 세제곱 나누기 6 세제곱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넓이도 그냥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하시고 나누기 6 하시고 그럼 이 2차 식의 최고차 한계수 뭐야? A잖아요. A 곱하세요. 그리고 절대값 붙이세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 자, 그러면 마지막, 진짜 찐막. 자, 이 공식은 진짜 꼭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는 게 무조건 엄청난 이득이고, 정석적으로 할래. 이래도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이런 이차 함수가 있고, 이번에는 x, 이런 이차 함수가 있대. 자, 얘네가 둘러싸고 있는 넓이가 궁금한 거야. 이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뭐야? x는 알파라고 두겠죠? 자, 이쯤 되면 너가 말해봐. 베타라고 해봅시다. 자, 물론 우리 알아요. 어떻게 푸는지. 어떤 거에서 어떻게 팔아?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 빼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계산이 많아.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ax 제곱 플러스 초록색 함수 얘가 저기 파란색 함수 a-x 제곱 b-x c-와 같다라고 만족시키는 x 값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니? 자, 그러면 이거 다 싹 다 좌변으로 넘겨봐. 뭐야? 다시 P 플러스 P 플러스 b-b 다시 C 마이너스 C 얘를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 맞아? 이렇게 해석 가능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좌변에다가 지금 제가 정리되어 있는 이 2차식을요. 어? 내가 얘를 y는 이라고 두는 거야. 이 2차식이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건 자, 이 2차식 y는 a-a-x 제곱 b-b-x c-c 라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내가 그려봤을 때 자, 얘 만약에 그려봤을 때 자, 이 2차식이 x축과 는 0이니까 x축과 만나는 이만큼 둘러싸고 있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2차식이 x축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x는 알파, x는 베타일 때겠죠. 그럼 역시나 이거 어떻게 구한다? 공식만 해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나누기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의 차이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인데 이 최고차항 계수가 여기서 뭐야? A 마이너스 a 다시죠. 여기다가 절대값 붙이시면 된다. 알았어? 이게 진짜 도움이 돼. 자, 이렇게 해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까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이거 필수 예제 문제 풀 거고 수영이 이거 이해 갔니 근데? 네, 자, 지금 얘 교재 219페이지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자, 이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은 길기가 음수이면서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함수 사이 둘러싸이고 있는 넓이 구할 건데 이거 x축의 위치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이 곡선을 그냥 아래로 볼록 형태로 그리고 이 직선을 음수의 기울기를 가진 이러한 직선으로 구한 다음에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두 함수의 일단 교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하셔야겠죠. 그쵸? 그러면 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하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같을 때 구하는 건데 좌변 0 만들고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넘겨주면 얘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x가 플러스 1일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두 교점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x가 플러스 1일 때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둘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는 물론 이 직선의 식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이 2차식을 뺀 걸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정적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 어차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빼서 그것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얘를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를 내가 이 2차 함수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이 2차 함수는 이 2차식이 얘랑 얘는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 관계만 있는 거야. 즉 이거를 다 좌변으로 넘긴 게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즉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도 어차피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라고. 자, 그러면 이 2차식 그래프가 즉 x축과 만나게 되는 그 두 교점이 x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인 거고 그 사이의 넓이. 이게 바로 이 직선과 곡선이 둘러싸인 넓이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쌤, 이거 식이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식을, 여기 있는 식을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 식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2차 식의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한다고 했었잖아.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한다? 내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 두 x축과 교점 사이의 거리, 이 넓이가 궁금한 거니까. 자, x좌표 길이의 차이에 세제곱 나누기 6 곱하기 최고 차항계수. 지금 여기서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어차피 의미 없죠? 어차피 절대값 붙일 거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6분의 3의 세제곱은 6분의 27. 어차피 절대값 붙이면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위아래 약분만 3으로 해주면 2분의 9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2차 함수와 2차 함수 혹은 2차 함수와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땐 공식을 활용하면 좀 빠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2차 함수일 때인 거지 3차 함수와 2차 함수 아니면 3차 함수와 1차 함수 그런 함수 사이에는 아니에요. 그때는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 이건 오로지 2차식과 2차식, 아니면 2차식과 1차식, 2차식과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금 둘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 그건 다시 말하면 이걸 한쪽으로 넘겼을 때 이 2차식을 0을 만드는 교점과 똑같아. 이 2차식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2와 1이니까 자, 직선에서 이 2차 함수 곡선은 뺀 그 2차식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정적분하겠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2차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즉 아까 말했던 그 두 교점에서 x축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x축과 2차 함수 사이 넓이니까 공식을 활용하셔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주의하셔야 돼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는 공식 아까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3차 함수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이때 1차 함수 y는 x야. 이때도 곡신이 있긴 해. 그거는 내가 나중에 알려줘. 라커에서. 자, 얘네가 일단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자, 이제 4니? 아니지?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가 x. 자, 이들이 같다 했을 때 둘이 만나는 x축의 교점이 잡히죠?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는 0.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 뭐야? X 곱하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뭐?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뭐? 응? 이거라고? 응. 자, x가 0과 1과 2라는 거야. 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어떻게 생겼어? 내가 초록색으로 해서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1차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자, y는 x 1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지 뭐. 여기까지 돼? 그 교점이 x가 0, x가 1, x가 2에서 만난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0과 1 사이에서 3차 함수가 더 위에 있고 1과 2에서는 지금 3차 함수가 더 아래에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럼 무조건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뺀 거 정리하는 게 그 두 함수 사이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3차 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에서 x를 빼야 돼. 언제? 0부터 1 사이의 넓이는. 여기까지 돼? 자, 그렇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이거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해야 된다는 거. 야, 계산하면 어떻게 돼? 더블이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쵸. 이 끝에 해놓고 아래 끝에 0이니까 이렇게 되고 0 넣어봤자 어차피 0이어서 끝. 자, 이만큼 넓이는 4분의 1이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만큼 x에서 3차 함수 빼요. 자, 근데 어차피 x에서 3차 함수 빼는 건 이거 빼는 순서만 앞뒤가 바뀌는 거니까 지금 이 부정적분의 부호에다가 반대로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대신 여기선 적분하려고 하는 구간이 1부터 2까지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dx고요. 여기까지 됐어? 자,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윗끝에 2 넣고 아래 끝에 1 넣으세요. 자, 2 집어넣은 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6 플러스 8 마이너스 4 빼기 1 집어넣으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 지워지고 지워지고 맞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4 더하기 4분의 1이죠. 맞아요? 따라서 이렇게 없어지고 4분의 1만 남고 얘도 4분의 1이네. 얘도 똑같이 4분의 1이다. 자, 이렇게 구해서 이거 두 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몇이에요? 2분의 1이다. 맞습니까, 답? 음. 자, 아무데나 그냥 공식 활용하는 거 아니고 아까 우리가 공식 활용했던 건 2차 함수와 x축 사이거나 아니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 2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일 때 정적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직접 구해서 언제 함수가 더 위에 있는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고 그 구간 동안 정적분하신 게 두 사이의 넓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